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땅사과TV의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12월 24일 화요일자네요.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집으로 겨우 3건 15억 넘는 아파트가 겨우 3건 거래됐는가 보죠. 그리고 9억 이하는 연일 신고가 급가만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당연하겠죠. 15억 대출 안 해준다는데 11월 국토부 등록 기준으로 봐보면 12월 2일부터 79건 12월 3월에서 9일까지 해가지고 49건 12월 10일에서 16일 사이로는 43건, 그래서 12월 17일에서 23일은 3건 이렇게 줄었네요. 가파르게 줄을 건 당연한 것 같아요. 12.16 부동산 대책 일주일 초강수의 고가주택으로부터 79건 거래된 3주 전과는 대조적 15억 넘기기 전에 올라타자 9억에서 15억 아파트 서둘러 매수, 9억 이하도 매수세 불부터 일주일 시에 1, 2억 오른 것도 속출. 12월 17일에서 23일 전국 아파트 지역 신고가 아파트니 유래 그린파크 푸르지오 거래일 18일 신고가 13억 2,500, 정전 13억. 강교 이편한 세상 18일 12억 5천, 정전에는 11억 2천. 송파 파인타운 5단지 20일 날 거래됐는데 신고가 11억 2,700, 정전 가격 10억 6천. 신금호 파크자이 84제곱미터 거래일은 18일 이루어졌는데 신고가 14억 2천, 지난 정전 가격은 13억 8천. 조금씩 한 1억 정도씩 대충 오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SR 조회가 마비돼 버렸다고 그러네요. 실수요자들 신용대출 지연 발동동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조회를 하는데 주담대 조건 강화 첫날 금융권 DSR 시스템 준비 안 돼서 대출 급한 실소유자들의 불편, 누더기 대책, 재건축 대출 혼란, 금융당국 Q&A 발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아파트 탄압 혐의 257명 세무조사, 칼빼던 국세청, 주택구입자금 69%가 부채, 원리금 상환 편법 증여 주시하고 있고, 이게 그려지는 시뮬레이션이죠. 어떻게든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잡아야 되니까 거래 자체를 아예 안 이루어지게끔 대출도 쪼이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 되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속도 너무 빠르다. 여기는 한국경제신문이네요. 12.16 대책 세부담 물어보니 선진국 비해 부담스럽진 않아. 보유세 올린 만큼 거래세 낮춰야.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 확대.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 가능. 세입자의 세부담 증가 우려. 강남보다 비강남 충격 클 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고령자 기준으로 60세에서 65세 공제율 20%, 그 다음에 65에서 70세 공제율 30%, 70세 이상 40%,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는 5년에서 10년은 20%, 10년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공제율 해주네요. 한국경제신문이 세무사와 세무과 교수들의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1주택자 시가 20억에서 30억 주택기준의 보유세 부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공제를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제를 받더라도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며, 공제율 편차가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명 의견도 일부 나왔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보유세가 크게 늘긴 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담 수준이 아니다. 연령 등에 따르면 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2020년에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대학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와 시세
상승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신경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세를 포함하면 재산가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춘다면 저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오랫동안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70%에서 80% 까지 높이기도 했고요. 보유한 지 5년 정도 됐더라도 70대 이상이면 60%대를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증가 등 시장에 애곡이 나타날 수 있다.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자의 향후 대체 방안이 마련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40% 조언과 공제 혜택을 감안해 버티는 게 좋다는 30% 의견이 많고요. 공동명의 등을 통해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20%가 있고요. 임대를 주고 더 싼 집에 거주하는 게 낫다는 게 10% 의견도 대안이 제시됐고요. 박선희 기업은행 WM 사업차장은 자산가치를 감안하는 세금이 과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이 적다면 매각을 고민해 본 것도 방법이다 말했고요. 임 센터장은 강남 자산가들을 버틸 수 있지만 최근 급등한 마포, 성동 등 비강남 지역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전체 응답자 절반이 1주택자의 보유세 이상으로 세입자들의 임차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또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 팀장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고 경제적인 의사표시 등의 실수에 대해 애곡이 나타날 수 있다. 심 교수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했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는데 김근호 세무법인 오름세무사 대표, 김성원 미래에셋 VIP 컨설팅 등 선임 매니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병탁 신한은행 부성성 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임성한 ABL WM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원정우 국민은행 세무팀장, 신교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저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게 그 재산세 지금 내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세금을 어떻게든지 내겠죠. 내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오르는 속도가 가파르고 올해 2배 오르고 내년에 또 2배 오르고 그러면 4배 되고 이런 게 불안한 거죠. 여기서 계속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을 교수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유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국가는 보유세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보유세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뭘 하고 있죠? 보유세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양도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부담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여기서 지금 교수분인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말한다는 게 처방이 틀렸단 말이에요. 배가 아픈데 머리는 안 아프다. 이거 말인지 막걸리인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유세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어. 내가 살고 있어. 근데 재산세가 올 한 해 500만 원 했다가 700만 원 됐다가 내년엔 1200만 원 됐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팔지 않았다니까요. 양도세의 문제는 팔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세금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니까 괜찮다 이 말은 지금 배가 아프고 있는데 진단 처방은 머리가 아픈데 이것은 약을 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게 속된 말로 좀 무식한, 저는 여기 전문가분 나온 거 좀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 얘기할 때는 양도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보유세, 우리가 재산세 말한 거잖아요. 재산세를 있을 때 재산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려면 전반적인 걸 다 말해야죠. 보유세를 지금 국가가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양도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해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그 1, 2 합니다. 1등, 2등 정도 해요. 저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감안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봐보면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우리나라에 한 10배나 20배 높습니다. 거기는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예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많이 걷어들이는 세제 개편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 집권이 강한 나라예요. 고구려백제 신라 고려 삼국 그다음에 조선시대까지 이후 나라 우리나라가 지방정부가 뭐 자치를 해본 적이 어디 있나요? 다 중앙 집권화된 나라였습니다. 어찌됐든 나라 땅덩어리는 적었지만 중앙 집권화되고, 지금도 중앙 집권이 강력하고, 지금도 국세청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가 정부로부터 거의 찔끔찔끔 뭐 교부금 받아서 운영하는 게 지자체들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라든지 뭐 취득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재산세만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 총선 보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 지금 재산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배 정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10배. 예. 그랬었을 때 취득세는 얼마나 줄여줄 거예요? 양도세도 얼마나 더 줄 거예요? 화끈하게 줄여줘야죠. 절반 이상은 줄여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국가가, 중앙정부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재경부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경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예산인데 자기가 어떤 조직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자기가 조직은 뭐예요? 조직은 자기 조직원 수하고 재정이에요. 재정.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힘의 파워가 나오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다? 절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러고 이러한 지방세를 또 뭐냐면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 더 점검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전에 계속 말했죠.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세율도, 지금 현재 정부가 문제가 뭐냐면 세율도 끌어올리지만은 공시지가를 가파르게 올려요. 그래서 세액 총액이 가파르게 1배, 2배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봐보면, 내가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억 주고 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최근에 30억 주고 샀다면은, 그 사람은 3억 준 기준으로 20년 가까이를 아주 조금 오른,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공시지가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매매 금액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3억 기준으로 지금 그 재산세를 2% 정도인가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징수사한 거예요. 우리는 0. 몇 프로 정도인가를 뜯겨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공시지가를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 위치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그것은 이제 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다 왈가왈부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칼자루는 현 정부가 쥐고 있는 거니까 강행을 하겠죠. 강행을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처분 받는 대로 진행되겠죠. 구치소, 저도 구치소 나오면 나온 대로 내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그 다음에 마용성에 있으신 분들도 구치소가 나오면 나온 대로 내겠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왕건이가 왜 여기 영산강 유역을 장악했을까요? 왕건이가 왜 미국은 독립을 했을까요?
그게 다 세금 문제거든요. 세금 문제. 이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왜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죠? 국민은 다른 생각을 해요. 절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된 사회이고 우리는 선거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로서 아마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억 2억 낮춰서라도 팔아달라. 강남 재건축 허가가 뚝 됐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단지 집단대출 가능, 15억 초과 대출 금지 예외 허용시켜졌다, 이렇게 뉴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남 나시경 세거 지구개발 본격화한다고 소식 나와졌습니다. 이상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